2019년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상호평가 등을 배경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자금 세탁 방지 검사가 강화되면서 증권회사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증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회에 걸쳐 법인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 대상으로 처리해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증권은 고객 10명으로부터 고액 현금을 영수하고도 이를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FATF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자금 세탁 방지 대책을 둘러싼 금융투자 회사들의 관심과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이 시행한 자금 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서 국내 금융권 가운데 은행 다음으로 증권회사가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등의 전사원이 알기 쉽게 새롭게 변경된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금융투자업에서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심거래 보고 사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고객 확인과 관련된 몇 가지 우리 실무적인 Q&A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그 다양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계좌 간 통정 매매를 통한 주식의 시세 조정 거래가 대표적인 의심거래 보고 사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통정 매매라는 건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 뜻이 맞는 다른 사람하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주식을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의 어떤 시세를 조정하는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다수의 명의로 여러 지점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돈을 입금을 하죠. 자금 입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계좌 간에 가장 매매를 하거나 통정 매매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가장 매매는 뭐냐면 사실은 그 계좌를 이렇게 개설한 사람이 동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이 그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시세 조정하는 거를 가장 매매라고 하고요. 동일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팀을 이루어서 뭔가 그 여러 사람이 그 계좌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걸 우리가 통정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목적이 뭐냐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세 조정 거래를 했다면, 자,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 거래로 보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도 그 마찬가지로 통정 매매와 관련된 시세 조정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영업점에 세 개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자, 코스닥 종목인 A법인을 매매하면서 마찬가지로 가장 매매를 하거나 통정 매매를 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요. 자, 해보니까 그 세 개의 계좌 개설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계좌에 다수의 그 거액 타인 명의 입금이 있는 걸 보면, 그럼 실제로 그 본인들이 매매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타인 명의로 이제 돈을 집어넣고 이 세 개 계좌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의뢰인이 그 해당되는 A법인의 대표이사라든가 이사와 같은 회사 내부자라는 게 발표가 된 것이죠. 자, 그럼 결국은 이들은 그 회사 내부자들이 여러 개의 어떤 그 계좌를 만들어 넣어서 시세 조정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내부자 거래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그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요. 그럼 어쨌든 이것도 그 주식 그 시세 조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심 거래로 보아서 반드시 또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위탁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일일 거래량이 아주 적은 특정 주식만을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수개월 매매 거래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에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타인과 동행을 해서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의 의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심 거래로 보고 반드시 또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증권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미공개 중요 정보인데요. 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그 매매를 하였다면 이것도 역시 그 의심 거래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당일 주식을 입고하고 나서는 또 급하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고객이 주식을 매도하자마자 다음날 그 관련된 주식과 관련돼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게 악재성 공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 고객은 그 대량을 매도를 했는데 다음날 악재가 터졌다면 미리 알고 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주식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리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심 거래로 보고 반드시 그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